사람 만나기도 싫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내가 이렇게 변했나? 어느 날 불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수다 떨며 에너지를 얻었는데 이제는 약속이 하나만 생겨도 마음이 무겁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나만 이런가 걱정도 되지만 사실 나이 들수록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 다닐 때는 늘 회식과 모임이 많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과도 대화하느라 혼자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약속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에는 정말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리듬을 만들자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야만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모임과 친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친구들과 늘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 관계가 피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 불필요한 비교가 생기고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경험이 반복된 겁니다. 결국 그녀는 일부러 모임 참석을 줄이고 혼자 카페에 앉아 글을 쓰거나 동네를 거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더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니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아내는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간 갈등이 생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도 아내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아내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 덕분에 감정이 안정되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운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외로움과 고립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보고 성찰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건강해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가족이나 직장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 있어야만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에서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갈등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야 감정이 정리되고 자기 방어력도 생깁니다. 그 결과 다시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창의적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얻으려면 혼자만의 집중된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자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오히려 혼자 지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지만 외로움은 내가 원치 않는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루 일정 속에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20분 산책을 하거나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한 공허함으로 두지 않고 작은 프로젝트로 채우는 겁니다. 손글씨로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만족이 커집니다. 셋째는 혼자만의 공간을 가꾸는 것입니다. 집 안의 한 구석이라도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것은 결코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사람들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더 지혜롭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생활법과 심리적 전략을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또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체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단어는 외롭고 쓸쓸하며 공허하다는 이미지와 연결되곤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지내면 좋은가 그리고 어떤 생활 전략을 통해 그 힘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혼자 지내는 능력이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버티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꾸는 힘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피로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웃이나 친척,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오해나 서운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있을 줄 아는 힘이 없으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지치고 결국은 마음의 병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립이 아닌 자유를 경험하고 관계의 부담 대신 자기 삶에 집중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필요할 때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면 좋은 사람들의 특징과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 시간을 충실히 채우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는 등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지내기에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지루하지 않으며 혼자 있을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로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유지하고 병원 검진도 스스로 챙깁니다. 또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이나 호흡 훈련 같은 마음 돌봄 활동을 실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은 혼자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노후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셋째로 관계의 질을 선택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체력과 정신력이 한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몇 개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혼자 지내면 좋은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넷째로 생활 속 작은 루틴을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간단히 신문을 읽는 것, 점심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소소한 습관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런 일상의 리듬은 혼자 지내는 힘을 키우고 삶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다섯째로 혼자만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줄 아는 능력은 노년기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한다거나 새로운 요리를 익히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자기만의 성취를 쌓아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경험은 외로움을 차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여섯째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선택이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자꾸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시간을 충실히 보내고 자기 돌봄을 실천하며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맺는 사람이라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계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을 펼쳐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가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결국은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혼자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혼자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 어떤 점이 가장 두렵고 또 어떤 점이 가장 자유롭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